천안 동면에 축구장 50개 크기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됩니다.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까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봄철 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반개방형으로 설계된 세종시 BRT 정류장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폐쇄형 정류장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던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설계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이나 돼야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과는 달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 동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모 건설업체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립을 목표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36만 제곱미터, 매립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축구장 50개에 달하는 크기로 상여 행렬 등 주민 반발이 거셌던 천안 제5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8배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환경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침출수가 돼가지고 오염이 되면은 여기 농지는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발암물질이니 뭐니 이런 게. 또 인접한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청주 제2매립장 등과 함께 이 일대가 매립장 밀집 단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정 폐기물은 폐유와 폐성면, 의료 폐기물 등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입니다. 사업의 최종 허가권자는 금강유역 환경청인데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업체가 아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매립장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의회 역시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대중교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하는 BRT 정류장이 송화가루 등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설치된 BRT 정류장입니다. 의자와 창문 등이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바닥 모퉁이 쪽으론 아예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휴지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앉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앉기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런 거 꽃가루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BRT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잦은 황사와 함께 봄철 송화가루가 기승을 부린 데다 차들이 오가며 날린 먼지가 계속 쌓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류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구역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고 있지만 봄철엔 계절적 요인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상 보면 좀 불쾌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기 시청 앞에 보니까 다 거기 가림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세종시청 인근에 있는 보람동 BRT 정류장의 경우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BRT 정류장 중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는데 정류장 전체가 유리로 뒤덮여 있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승하차장에 자동문 시스템과 심지어 에어커튼까지 적용됐습니다. 냉난방기 등과 더불어 먼지 유입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지하철 정류장과 유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던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설계에 들어간 건데 오는 8월이나 돼야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태와 자연의 문화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인 신정호 지방정원.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물빛, 사계 등 테마정원과 습지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설계에 아산시만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수중 환경 등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산시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지방정원 재설계에 따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최종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설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 정원을 주요 콘셉트로 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재설계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으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설계로 인한 지방정원 준공 지연 우려에 대해서 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아동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 모두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출정 행렬을 시작으로 국방부 전통의장대와 육해공군 의장대 등 모두 14개 군악대와 의장대의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으며 곡교천과 현충사에서도 사생대회와 말타기 등 체험 행사가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소아응급 환자 5개 병상과 중증 소아응급 환자 1개 병상 등을 갖췄으며 전문의 6명과 소아전담 간호사 10명이 배치돼 24시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 세종 지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12일 0시부로 운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권기환 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이 세종 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권 대표는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행정 전문가로 세종시 시민안전실장과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권 대표는 앞으로 세종 로컬푸드의 경영 효율화와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 등 로컬푸드 고도화를 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2025년 5월 3일까지 2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5월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을 갖고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천안 성성호수공원 가보셨나요? 이곳은 접근성도 좋고 아름다운 데크길이며 멋진 카페 등 천안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지요. 저도 가끔 가는데 우리 천안 시민들 복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중에 1%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를 어떻게 입힐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들의 마음을 천안문화재단이 딱 알고 버스킹 공연을 추진합니다. 천호지 성성호수공원 천안천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거리 공연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바로 천안 버스킹 아트로드 사업이에요. 이름도 멋지지 않나요? 천안 버스킹단 씨앗으로 84개 팀을 구성했답니다.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을 실시하니까 기대되지 않나요? 천호지도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이 기회에 멋진 공연도 함께 즐겨보세요. 천안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 가자! 방금 성성호수공원 등 천안의 힐링 명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천안의 명소를 공개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태악산 자연휴양림 오토 캠핑장을 짜잔 재개장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그동안 울퉁불퉁했던 바닥도 잘 정리해서 물고임도 방지했고요. 목재 계단, 보행로, 샤워실, 타일 보수 등 환경 개선 실시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말끔히 새 단장을 했답니다. 여기에 캠핑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힐링 하시길 강추드립니다. 태악산 오토 캠핑장은 가족과 아니면 혼자라도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정말로 못 가보신 분들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힐링 장소 태악산 자연휴양림으로 고고고! 그래도 마지막 소식은 따뜻하게 마무리해야겠지요. 여러분, 기부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게요. 천안시 예인 어린이집 꼬마 천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4만 7천 원을 기부했답니다. 이번 기부금은 원아들의 아나바다 시장놀이 행사와 학부모들의 바자회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된 거라 의미가 더 큰데요.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어려서부터 기부라는 좋은 DNA를 가지게 됐으니 어른이 되면 마음이 얼마나 더 따뜻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김선영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인 어린이집 원생들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실천 소식으로 마무리해서 제 마음도 훈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연성 회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청라와 검단 등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 서구가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인구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역 쇼핑몰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과 함께 농민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괴화산 일대에서 들개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일제 포획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데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후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지편동 새나루 마을 일원, 소방대원과 야생동물구조단 대원들이 짝을 이뤄 인근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들깨를 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겁니다. 현재 이곳엔 모두 3마리의 들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대학 캠퍼스 부지와 뒤로 보이는 개화산을 중심으로 지편동과 방곡동 일원에서 주로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들깨 포획 작전엔 시청 공무원까지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서 마취총 3종에 사냥개 4마리까지 동원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포획엔 실패했습니다. 들깨의 활동 반경이 워낙 넓은 데다 빠르고 영리해서 포획 작업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날도 시민들이 신고하는 목격 장소가 시시각각 바뀌어 수색 장소를 4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저희 시와 소방본부, 유해동물 구조단과 함께 일제 포획을 나섰습니다. 잡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주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하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잡을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실제 지난달 25일엔 세종시 지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들깨 3마리가 고라니를 사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들깨를 봤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차례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고라니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의심만 했지 들깨가 있으려는 생각 안 했죠.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들깨가 만약에 나타나면 너무 불안하죠. 세종시는 들깨가 주로 출몰하는 경우에 포획망 5개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들깨를 봤을 때는 잡으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소방서나 저희 시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일원에 고라니와 멧돼지에 이어 들깨까지 출몰하면서 유해 야생동물 관리가 또 하나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수거해 업체 본사가 있는 천안에 쌓아뒀죠. 그런데 폐기물 보관 기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차각막으로 뒤덮인 야적장.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480톤 분량의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피폭 위험이 있어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붙어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주민들의 반발 끝에 당진항에서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폐기물 보관 기간은 지난해 9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대진침대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조치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고 있는 건 아셔요? 동네 분들이? 모르죠. 근데 동네는 지금 다 치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달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서해 동호회인 선유정서회는 오는 9일부터 10월까지 천안시민 한가정 한가훈 갖기 행사를 엽니다. 이 단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청과 구청,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가훈을 써줄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4일까지 외국인 주민 시정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 후 첫 주문을 하면 최대 1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민관협력 배달앱 참여사 3곳과 이 같은 내용의 할인 쿠폰 지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첫 주문 시 2차례에 걸쳐 사용 가능한 5,000원 쿠폰 2장이 제공되며 재주문 시 중복 적용 가능한 5,000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할인 쿠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됩니다. 세종시가 전략 작물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는 쌀 과잉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모내기철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이달 24일 현재 96농가에서 논콩 10.8헥타르, 하계조사료 12.7헥타르 등 모두 34.8헥타르를 신청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19일까지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신청 분야는 공연, 미술, 문화기획 등이며 예선 통과자들은 각 분야가 어우러진 10개 팀에 배치돼 팀원들과 함께 약 2개월 동안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준결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흐린 날씨에 야외 활동이 제한돼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하지만 꼭 밖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